자, 현재 당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이 대표와 현재 지도부 사이의 이견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리위의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 보류하겠다. 대표직에서 안 물러나겠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했죠. 권 원내대표. 윤리위 징계 의결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 최고위 주재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자리가 빠졌고 권 원내대표가 저 발언대로 최고위를 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대표 측은 잠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리위 징계 처분 보류 권한, 현재 당권은 누구에게? 김소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최고위 모습을 보니까 물론 30분 빨리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 30분 일찍 시작한 게 혹시 뭐 이 대표의 반발을 우려해서 당긴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땐 통상 9시에 시작도 하니까 당대표 권한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대행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도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그러한 정황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만약에 최고위원 이 회의에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자기가 당대표다 여전히 그리고 막 의사봉이라도 막 뺏고 막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된다면 그렇게 되면 파국이죠, 파국. 정말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의 평소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 그게 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의 여의도 문법대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좀 수긍하고 이 상황에서 등장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직무대행을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좀 이준석 대표가 그 마지막에는 조금은 뭐랄까요, 좀 기존에 굉장히 갈등과 대립을 극한으로 치달아서 자신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러한 식의 관행이라기보다는 좀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기자들과 문답할 때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또 최근에도 SNS를 좀 자제하고 대신에 애니메이션 OST 가사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감성적으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대치 상황으로 극한으로 몰고 갔던 이러한 전략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고 특히나 막판에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단지 자신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억압하는 기존의 구태 정치인들의 어떤 선동이다 이런 식의 자신의 주장이 그닥 먹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그러한 전략들이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일단 좀 수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6개월 동안 자신의 무고함을 더 밝힐 것이며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뭐 속단할 수 없지만 징계 이후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월요일. 거기에 최고의 첫 장면, 첫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분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고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발언했군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당과 국민의 승리이지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고 발언했군요. 이 대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당대표를 할지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라고 이 대표에게 징계 수용을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권 원내대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징계는 제가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윤리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약간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당대표에게 중징계를 한 사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그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징계 처분을 보류.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라고 보면 되는 건지 다들 좀 해석이 분분해요.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월요일 최고위는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열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당대표 이름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한 것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자,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반발하는 이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을 정리하고 굉장히 압박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위를 권 원내대표가 대행으로 연 겁니다. 지금 이 대표는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징계 당일 SNS에 이런 노랫말을 띄웠다고 하는데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랫말일까요? 지난 8일 밤 미국의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주제곡 바람의 빛깔 SNS에 공유 후 연락 끊고 잠행 중이다. 근데 그 가사가 나무를 베면 얼마나 크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라는 가사라는데 전재수 의원님 정치권 선배로서 보실 때 나무를 베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랫말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미로서 아마 저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을 우리 국민들께서 가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보기 드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졌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또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좀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봐왔던 장면인데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집권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를 하고 정말로 이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 예. 이 위기가 보통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일에 좀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가 그러니까 나는 큰 빨리 좀 제목인데 나를 이렇게 빨리 뵈면 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윤리위원회 징계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집권 여당의 국가 경영 능력을 좀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윤리 징계에 대한 부당성이다. 자라나는 나무, 큰 제목감을 이렇게 베버리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최고위에서의 발언들을 뉴스 속보로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대표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현재는 당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마지막 반응은 방금 말했던 포카혼타스의 어떤 노랫말 나무를 베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라는 SNS상의 글이 현재로서는 마지막 이 대표의 공식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